하나생명, 그냥 보험 파는 회사라고만 알면 이 회사를 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는 해외 금융회사로 변신하는 회사다라고만 봐도 반만 보는 거예요. 하나생명은 한 줄로 말하면 생명보험을 본업으로 두고 판매 채널을 분리해 키우고 해외 금융 네트워크까지 넓히면서 체질을 확장하려는 회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생명이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어디서 돈을 버는지, 왜 요즘 보험사 이상의 이야기로 자꾸 묶이는지, 그게 어디까지 맞고 어디부터 과장인지, 그리고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까지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생명은 본체가 여전히 보험이고 새롭게 붙는 판매 채널과 해외 금융이 그 위에 올라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하나생명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하나생명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회사의 현재를 지탱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에서 나오는 수입과 운용입니다. 즉 아주 거칠게 말하면 고객에게 보험을 팔고 그 보험료를 바탕으로 장기 자산을 굴리고 위험을 관리하면서 이익을 내는 구조예요. 이 본체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나생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판매 채널을 하나생명금융 서비스로 분리했고 최근에는 해외 은행과 해외 증권사까지 인수하며 확장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하나생명은 보험을 잘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험을 어떻게 팔 것인지, 그 판매 조직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금융업으로 확장할 것인지까지 같이 고민하는 회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하나생명을 반만 이해하는 이유, 하나생명은 너무 익숙한 회사라서 오히려 제대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이미지로는 그냥 전형적인 생명보험사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회사 본체는 보험업이고 실적의 기초 체력도 보험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는 하나생명을 GA, 금융서비스, 해외은행, 미국 증권사, 글로벌 금융 같은 키워드로도 같이 봅니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둘 중 하나만 보면 해석이 틀어진다는 겁니다. 보험사로만 보면 최신 전략을 놓치고 반대로 글로벌 금융 확장 회사로만 보면 현재 돈 버는 구조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프레임은 보험, 본체 판매 채널 확장 해외 금융 옵션입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봐야 맞습니다. 3. 하나생명은 어떤 회사인가? 하나생명은 오래된 업력과 브랜드를 가진 전통 보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을 볼 때는 혁신서사만 볼 게 아니라 오래된 생보사의 자산 채널 고객 기반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점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업은 제조업처럼 공장을 돌리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 계약과 신뢰, 지급 능력, 자본 적정성, 판매 조직, 자산운용 역량이 모두 쌓여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생명은 새로 등장한 성장주가 아니라 원래부터 체급과 브랜드를 갖고 있던 회사 위에 새로운 전략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보험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나생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보험회사의 돈 버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단순히 보험료만 받는 회사가 아닙니다. 고객에게 보험을 팔고 장기간 보험료를 받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금과 자산을 운용하고 위험을 통제하면서 수익을 냅니다. 즉 보험영업과 자산운용이 같이 가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보험 사는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어 보여도 금리 환경, 해지율, 판매 채널 효율, 손해율,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자산운용성과 자본 규제 같은 요소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생보사는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장 얼마나 팔았느냐보다 어떤 상품을 어떤 채널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팔았느냐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생명을 볼 때 보험사라는 한 단어로 끝내지 말고 상품, 판매 채널, 자산운용, 자본관리를 같이 봐야 합니다. 5. 최근 숫자가 말하는 것. 하나생명은 자산 규모가 매우 큰 대형 생보사입니다. 최근 수치 기준으로 자산은 120조 원을 넘는 수준이고 수입보험료도 18조 원대입니다. 즉 이 회사는 작고 가벼운 보험사가 아니라 본체 체급 자체가 큰 보험사예요. 이 숫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생명을 새로운 이야기만 붙은 회사로 보면 안 되고
애초에 체급이 큰 생보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체급이 곧 경쟁력인 부분이 많습니다. 큰 자산은 운영 여력, 자본관리, 리스크 흡수, 브랜드 신뢰, 상품 경쟁력, 채널 투자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한화생명은 새로운 스토리를 얹지 않아도 원래부터 몸집과 브랜드를 가진 회사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6. 한화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변화, 재판분리. 한화생명을 최근 몇 년 기준으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재판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을 만드는 본체와 보험을 파는 조직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구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사에서 판매 채널은 단순 영업 조직이 아니라 실적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고 판매 조직도 직접 들고 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분리를 하면 상품 제조는 본체가 맡고 판매 채널은 별도의 조직이 맡으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따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이 이 구조를 택했다는 건 단순히 조직을 쪼갠 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본체를 상품과 자본관리 중심으로 만들고 판매는 판매 조직 논리로 더 공격적으로 키우려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왜 중요한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그냥 이름이 긴 자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보험, 판매와 중개를 맡는 핵심 판매축입니다. 즉 한화생명이 판매를 부수 업무처럼 보는 게 아니라 아예 큰 별도 축으로 키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한화생명이 보험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보험을 어떻게 팔 것인가까지 전략의 중심에 둔 회사라는 뜻입니다. 보험업에서 영업력이 약하면 좋은 상품이 있어도 성장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판매 채널이 강하면 상품 경쟁력, 유지율, 고객 접점, 교차 판매, 장기적으로는 금융상품 확장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그냥 외곽 조직이 아니라 한화생명의 성장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엔진에 가깝습니다. 8. 재판분리의 장점과 약점. 재판분리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점부터 보면 보험사 본체는 자본관리, 상품 전략, 리스크 관리,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판매 조직은 영업과 채널 확대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또 판매 채널을 별도 조직으로 키우면 보험만이 아니라 향후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플랫폼으로 확장할 여지도 생깁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판매 조직이 커질수록 수수료 구조, 조직 운영, 영업 품질, 소비자 보호, 채널 효율 관리 같은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보험업은 불완전 판매 이슈가 민감하기 때문에 많이 파는 것과 잘 파는 것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즉 재판 분리는 성장 옵션이 될 수도 있지만 운영 난이도를 높이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9. 한화생명은 보험회사인데 왜 자꾸 금융회사처럼 보일까?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화생명은 자꾸 보험회사를 넘는 이야기로 묶일까요? 첫째, 판매 채널을 분리해 키웠기 때문입니다. 보험, 제조와 판매를 따로 가져가는 순간 회사는 단순 보험사보다 플랫폼형 금융사에 가까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둘째, 해외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은행과 해외 증권사까지 인수하면서 보험 외 금융업 확장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셋째, 회사 스스로도 글로벌 종합금융사라는 방향성을 전면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화생명은 본업은 보험이지만 자신을 보험만 하는 회사로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해외 확장의 핵심, 노부은행 인수.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이벤트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인수입니다. 이건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해외 보험사를 인수하거나 해외 지점을 넓히는 것과 해외 은행업으로까지 발을 뻗는 것은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움직임은 한화생명이 단순히 해외 보험 판매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외 금융 플랫폼을 넓히려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볼 여지를 줍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금융 성장 스토리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부은행 인수는 단순한 재무 투자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기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노부은행 인수가 곧바로 한화생명 본체의 체질을 하루아침에 바꿨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생명의 본체 이익은 여전히 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노부은행은 현재의 본체라기보다 미래 옵션에 더 가깝습니다. 10일 미국 벨로시티 인수는 뭘 의미하나? 최근 연역에서 또 눈에 띄는 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입니다. 이 의미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하나생명은 보험사인데 해외에서 보험만 보는 게 아니라 은행과 증권까지 금융업 지도를 넓히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사들은 보통 자산운용과 채널 확대에는 관심이 많아도 해외 증권사 인수까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투자자 입장에서 확장 의지를 더 크게 느끼게 하거든요. 즉 노부은행과 벨로시티를 같이 보면 하나생명의 최근 방향은 해외에서 보험 사업만 잘하자보다 해외 금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10이 그런데 왜 아직 보험 본체라고 말하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노부은행도 있고 벨로시티도 있고 금융 서비스도 있고 회사도 글로벌 금융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 본체는 보험이라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숫자를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이 여전히 보험업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금융과 채널 확장은 지금 회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보험은 지금 회사의 현재를 먹여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하나생명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13 하나생명의 강점 1체급. 하나생명의 첫 번째 강점은 체급입니다. 이 회사는 대형 생보사입니다. 보험업은 체급이 중요합니다. 큰 자산은 운용 여력, 자본관리, 리스크 흡수, 브랜드 신뢰, 상품 경쟁력, 채널 투자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생명은 새로운 스토리를 얹지 않아도 원래부터 몸집과 브랜드를 가진 회사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14 하나생명의 강점 2 판매 조직 재편. 두 번째 강점은 판매 조직을 과감하게 재편했다는 점입니다. 보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 채널 경쟁력을 높이려는 구조적 선택은 단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방향 전환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강점이냐면 보험업에서 결국 좋은 상품도 팔 수 있는 조직이 없으면 의미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생명은 적어도 방향성 면에서는 상품만 좋은 회사가 아니라 파는 조직까지 분리해서 키우는 회사입니다. 15 하나생명의 강점 3 해외 옵션. 세 번째 강점은 해외 옵션입니다. 보험업은 국내 시장만 보면 금리, 규제, 인구구조, 경쟁 심화에 묶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해외 옵션이 있으면 보험 외 금융업, 해외 성장 시장, 새로운 고객군에 대한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과 실적은 다르지만 옵션이 있다는 것 자체는 평가 포인트입니다. 16 하나생명의 약점 1 본업 성장성에 대한 의문. 반대로 약점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첫째, 결국 본업이 보험이라는 건 안정적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폭발적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는 좋은 업황이 와도 반도체나 플랫폼처럼 갑자기 몇 배로 뛰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생명도 새로운 스토리를 붙이지 않으면 전통적 보험주의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즉 하나생명의 약점은 역설적으로 강점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본업이 탄탄하지만 그 본업 자체만으로는 시장의 상상력을 크게 자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17 하나생명의 약점 2 확장 스토리의 실행 리스크. 둘째 약점은 확장 스토리가 많을수록 실행 리스크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판매 채널 분리, 해외은행, 해외 증권사, 글로벌, 금융 확장. 다 좋아 보이지만 이런 건 다 운영 난이도를 높입니다. 보험 본체 하나만 잘 관리해도 어려운데 채널을 따로 키우고 해외 금융회사를 붙이고 국가별 규제를 넘고 현지 조직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복잡성이 커집니다. 즉 하나생명의 스토리는 커졌지만 그만큼 실행해야 할 과제도 많아졌습니다. 18 하나생명의 약점 3 해외가 아직 본체가 아니다. 셋째 약점은 해외 금융이 아직은 본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스토리는 크지만 숫자로 압도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금융을 너무 빨리 본체처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해석은 보험 본업이 받치고 해외 금융은 옵션을 키우는 중. 이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19배당과 주주환원은 어떤가?
하나생명은 보험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도 함께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이 회사를 볼 때는 배당주로만 보면 부족하고, 그렇다고 성장주처럼만 봐도 부족합니다. 배당과 안정성, 그리고 확장 스토리가 섞여 있는 회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한화생명은 전형적인 방어주 한 줄로 끝나는 회사도 아니고 완전한 성장주 한 줄로 끝나는 회사도 아닙니다. 20 최근 회사 메시지에서 읽히는 방향. 하나생명의 최근 메시지를 보면 핵심은 세 갈래입니다. 보험 본업은 지키고, 판매 채널은 키우고, 해외와 디지털 금융으로 이미지를 넓힌다. 이 세 개가 지금의 하나생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즉 회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전통 보험사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20일 초보 투자자가 많이 하는 착각.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나생명은 그냥 보험회사다. 반만 맞습니다. 보험 본체가 맞지만 판매 채널 분리와 해외, 금융 확장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생명은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로 바뀌었다. 이건 과장입니다. 스토리는 그렇게 가지만 현재 실적 본체는 여전히 보험입니다. 셋째, 하나생명금융서비스는 별 의미 없는 자회사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조직을 따로 키운다는 건 전략의 핵심입니다. 넷째, 해외은행과 증권사가 붙었으니 곧바로 체질이 완전히 바뀐다. 이것도 너무 빠른 해석입니다. 중요한 건 인수 이후 실제 숫자와 시너지입니다. 다섯째, 보험주는 다 비슷하다. 하나생명은 적어도 판매 채널 구조와 해외, 확장 전략에서 전형적인 생보사보다 더 넓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 하나생명을 아주 쉽게 비유하면 초보자도 이해되게 비유해 볼게요. 예전에 하나생명은 보험료 받고 보험금 주는 회사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지금의 하나생명은 보험을 만드는 본체를 유지하면서 파는 조직을 따로 키우고 해외에서 은행과 증권까지 연결하려는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 즉 예전엔 보험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보험이 본체 엔진이고 판매 채널과 해외 금융이 보조 엔진이 되려는 겁니다. 23 앞으로 뭘 봐야 하나? 하나생명을 앞으로 볼 때는 딱 5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보험 본업 이익이 유지되는가입니다. 결국 본체가 흔들리면 나머지 스토리도 힘을 잃습니다. 둘째, 하나생명금융 서비스의 채널 경쟁력이 실제로 강화되는가입니다. 재판 분리는 방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효율과 품질로 증명돼야 합니다. 셋째, 해외 은행과 해외 증권사 인수가 실제 시너지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이건 말보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넷째, 회사가 말하는 글로벌 종합금융사 전략이 보험 본업을 해치지 않는가입니다. 확장하다가 본업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다섯째, 주주환원이 얼마나 더 명확해지는가입니다. 보험주는 결국 자본 정책과 배당도 매우 중요합니다. 24 제 판단으로 보는 하나생명의 본질. 여기부터는 제 해석을 얹겠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생명의 본질은 보험밖에 모르는 전통 생보사도 아니고 이미 글로벌 종합금융사로 완전히 변한 회사도 아닙니다. 이 회사의 본질은 큰 보험 본체를 유지한 채 판매 채널과 해외 금융으로 옵션을 붙이는 확장형 생보사에 더 가깝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보험만 보면 미래를 놓치고 확장 스토리만 보면 현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생명은 양쪽을 같이 들고 갑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시선은 보험이 본체, 채널과 해외가 확장축, 이렇게 보는 겁니다. 25 마지막 체크리스트. 하나생명을 볼 때는 이 7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생명은 전통 있는 대형 생명보험사다. 본업은 여전히 생명보험 중심의 전통보험업이다. 판매 채널을 따로 키우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험 본체와 판매 조직을 분리해 운영한다. 최근엔 해외은행과 해외 증권사까지 연결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다. 회사 방향은 보험 본업 유지 채널 강화 해외 금융 확장이다. 하지만 현재 공개 숫자의 본체는 여전히 보험이다. 26 한 줄 결론. 하나생명은 보험 파는 회사가 맞지만 그 위에 판매 채널 분리와 해외 금융 확장을 얹어 체질을 넓히는 생보사입니다. 보험사라고만 보면 반만 맞고 글로벌 금융회사라고만 봐도 반만 맞습니다.
지금 이 회사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보험 본체 위에 채널과 해외 금융 옵션을 붙이는 확장형 생보사라고 보는 겁니다.